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날씨가 어떨까? 아침밥은 뭘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전혀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은 나올까? 그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을 결정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긴장하고 힘을 써도 아무 반응이 없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서는 그 허탈함.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어쩌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변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방법을 매일 수십 년간 반복해 오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을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이걸 먼저 꺼내기가 왠지 부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참고, 혼자 견디고, 혼자 화장실과 싸우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변비. 이 두 글자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조용히 빼앗아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화장실 습관이 사실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이 우리 몸의 어느 곳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그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비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 둘째, 매일 화장실에서 반복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들. 셋째, 그 습관이 심장과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넷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해결법. 그리고 다섯째, 평생 건강한 배변 리듬을 지키는 생활 습관.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내일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십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러면서 넘기십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실에서 겪고 계신 그 어려움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적이 있다. 화장실에서 나온 뒤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다. 힘을 주고 나서 눈앞이 잠깐 캄캄해진 적이 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다. 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덜 나온 것 같은 무거운 느낌이 계속 남는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몸 쓰는 일을 하셨고 주위에서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것도 번쩍 들고 밤새 일해도 거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단단하고 강인해 보이던 분이 화장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다는 게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것은 고통을 넘어서 두려움이 됩니다. 그분이 처음 변비를 느끼기 시작한 건 꽤 오래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흘, 나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밥을 좀 적게 먹었나, 물이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 가까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시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밀어내는 것. 화장실에서 나오시면 땀이 났고 가슴이 두근거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깨도 뻐근하고 눈앞이 살짝 흐릿해지는 느낌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호들을 하나하나 그냥 넘기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힘을 쓰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외출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배가 불편해지면 어쩌나,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가면 어쩌나, 그 걱정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었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변비가 단순한 몸의 불편함이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화장실 하나가 삶의 방향을 조용히 좁혀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실 때 숨을 참으시나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더 써야 해결된다고 배운 것이 없는데도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습관이 단순히 변비를 더 악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배변을 할 때 몸 안에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뱃속 압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압력은 필요합니다. 둘째는 항문 주변의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세게 내보내려면 수압이 올라가야 하는 동시에 꼭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압을 높여도 꼭지가 잠겨 있으면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압력은 올라가는데 출구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힘을 써도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참고 온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몸의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합니다. 항문 주변의 근육도 함께 조여집니다. 출구를 열어야 할 그 근육들이 오히려 더 닫혀버리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역설적 항문 괄약근 수축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힘을 줬는데 오히려 더 조여지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계속 반복되면 배변이 더 어려워지니까 더 세게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 또 더 조여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숨을 참고 강하게 힘을 주는 순간 가슴 안쪽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혈압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급격한 혈압 변화가 건강한 젊은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나 혈관에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어지러운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눈앞이 잠깐 흐릿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분명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 현장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가 가족에게 발견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으로 평생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셨던 한 남성 환자분은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이 곧바로 발견해서 큰일은 면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그날 아침 혈압이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더 무서워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 평생 힘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을 몸으로 견뎌오셨습니다. 그 단단함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만큼은 그 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장의 운동 기능이 느려지고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고 신호를 주고받는 신경의 속도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60 이상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크고 작은 배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의 장 자체는 생각보다 멀쩡합니다. 장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가 달라지면 몸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지속된 변비는 단순히 배가 불편한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여러 곳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물면 그 안에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이 다시 몸으로 흡수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두통이 생기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이 변비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배변 문제는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화장실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그 답답함이 쌓이면서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를 가진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 하나가 마음의 무게까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장 질환을 갖고 계셨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었는데 변비가 심해질 때마다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참으셨던 겁니다. 나중에 올바른 배변법을 익히신 뒤로는 화장실에서 가슴 통증을 느끼는 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내 심장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정말 가슴 철렁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점에서 변비약을 찾으십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빨리 해결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극성 변비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우리 장이 그 자극에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약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약이 없으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양의 약으로는 효과가 줄어들고 결국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0년 넘게 변비약을 드셨던 한 어르신이 갈수록 약을 늘려도 효과가 줄어든다고 하소연하셨던 것처럼요. 약에 의존하던 장이 점점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약보다 먼저 방법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못된 화장실 습관도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습관은 숨을 참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 몸 안에서는 심장과 혈관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1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계속 힘을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힘을 준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문 주변 근육과 조직에 반복적인 부담이 쌓이면서 치질이나 항문 주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당을 오래 운영하셨던 한 어르신은 매일 신문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신문 한 면을 다 읽을 때까지 힘을 주는 게 습관이셨는데 10년이 지나니 치질이 심해져서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위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항문 주변 조직이 아래로 눌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조직이 점차 아래로 처지거나 직장 점막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분에서 5분 안에 반응이 없다면 과감하게 일어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변이가 없는데 무조건 화장실에 앉아 오래 힘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려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힘을 주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장의 반사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변이가 느껴질 때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습관들 중 하나라도 지금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화장실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기에 그냥 앉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앉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배변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발이 공중에 떠 있거나 발꿈치만 닿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서양식 병이는 높이가 높아서 발이 자연스럽게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 아래에 두꺼운 책 몇 권을 겹쳐 놓거나 작은 발판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무릎이 엉덩이보다 조금 높아지는 정도면 됩니다. 팔꿈치를 무릎 위에 살며시 얹는 느낌으로 15도에서 20도 정도 앞으로 숙여보세요.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직장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항문 바로 위에 연결된 장의 끝부분인데 우리가 일반 병이에 그냥 앉으면 이 직장이 약간 꺾인 각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파이프가 구부러진 것처럼요. 하지만 무릎을 높이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 그 꺾임이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파이프가 일직선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변이 지나가는 길이 훨씬 순탄해집니다. 훨씬 적은 힘으로도 배출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시골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볼일 보던 그 자세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힘을 줘야 한다면 반드시 숨을 내쉬는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숨을 참지 마십시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3초에서 4초에 걸쳐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꼽 아래쪽이 앞으로 살짝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4초에서 5초에 걸쳐 숨을 내쉬면서 배를 부드럽게 앞으로 내밉니다. 중요한 것은 배를 내밀 때 복근에 일부러 힘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숨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흐름에 따라 배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지만 2~3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느낌을 아시게 됩니다. 이 호흡을 하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숨을 내쉬면서 횡격막이 올라가고 배의 긴장이 풀리면서 항문 주변 근육도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압력은 아래 방향으로 모이면서 온몸의 긴장은 내려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뱃속 압력은 올라가되 온몸의 긴장은 내려가는 상태. 이것이 배변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세를 잡고 호흡을 하고 나서 억지로 추가적인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잠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또 힘을 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을 참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호흡으로 압력을 아래로 모아줬다면 그 압력이 직장 안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반응해서 장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장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반응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5초, 10초 정도 기다려 보세요. 몸에서 무언가 반응이 오는 느낌이 시작되면 그냥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단 3분에서 5분 안에 신호가 없다면 일어나시는 게 맞습니다. 미련 없이 일어나시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자세를 잡는다, 호흡으로 압력을 만든다, 기다린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밖에서의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시면 훨씬 빠르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변이 단단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분 부족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잠들어 있던 장을 깨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물을 거의 안 드시던 한 어르신은 아침 물 한 잔 습관을 들이신 것만으로도 며칠 만에 변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도 꾸준히 드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장 안에서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나물 한 접시, 잡곡밥 한 공기, 김치 한 보시기. 이것들이 사실 가장 훌륭한 장 건강식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드시던 그 밥상이 답이었습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해결책입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장의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장 시술을 받으신 뒤 격한 운동이 어려우셨던 한 어르신은 매일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변비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이가 느껴질 때 절대 참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참으시면 우리 몸은 점점 그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에 응답하는 것이 건강한 배변 리듬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식들에게 화장실 간다고 말하기 부끄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참는 것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화장실을 전쟁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꼭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안 나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는 편안한 마음. 그 여유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변비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퇴직 간호사 출신이라 누구보다 건강 지식이 많으셨던 한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잔잔한 음악 한 곡을 틀어놓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기 시작하신 뒤로 신기하게도 몸이 더 잘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하게 열립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몸도 함께 닫혀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셨던 그분, 오랜 시간 혼자 싸워 오셨던 그분, 매일 아침 화장실 앞에서 작아지셨던 그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2주쯤 뒤에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의 첫마디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선생님, 참 이상하게도 힘을 빼니까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무언가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 사람의 표정, 수년간의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사람의 표정, 안도감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화장실에 가실 때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자세를 먼저 잡고 복식 호흡으로 압력을 만들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만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배변은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열리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세는 방향을 만들고, 호흡은 압력을 만들고, 기다림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예전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변화된 몸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더 편안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진짜 방법입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손자 손녀와 나들이를 가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친구분들과 여행을 다니시는 그 자유,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을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방법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이 꼭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마음에 남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